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형충회합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형충회합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형충회합 중에서도 이때는 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 게 회합입니다. 회합. 이 회는 뭐 모일 회자고 합하다는 거는 합을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합이 됩니다. 이 회합의 종류는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회합에 대해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삼합, 방합, 우합, 암합, 명암합. 얘네들이 일종의 그 한 5가지 정도의 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합이라고 보는 거는 여기는 삼합, 방합, 우합은 공식적인 합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여기 암합하고 명암합, 또 우합 이런 애들이 있는데, 육합, 삼합, 방합은 공식 합이고 우합, 암합, 명합합 얘네들은 다소 비공식 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으로 쳐주는 사람도 있고 합으로 안 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는 쟤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이거는 합일까 아닐까 하면 내 입장에선 합인데 제 입장에서는 합이 아닐 수도 있죠. 제3자도 누군가는 걔네 친구야? 걔네 친구였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 걔 친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합 3개, 비공식적인 합 3개, 6개의 합. 아무튼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거를 회합이라고 한다. 자, 오늘은 회합 중에서도 육합을 먼저 들어갈 거예요. 육합. 이 육합이 합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합입니다. 자, 사주 지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육합이라고 하는 요소는 육합, 즉 6개의 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의 합. 자, 이 육합의 개요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로 해인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육합이 있습니다. 동등 개념의 정으로 이어진 합입니다. 초코파이 선전할 때 정 뭐 이런 거죠. 초코파이를 왜 주는데 그냥 정 뭐 이런 거죠. 그냥 정이 아닌 경우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얘를 일을 시켜야 되니까, 얘를 말 잘 듣게 하려고, 얘한테 받아먹을 게 있으니까, 얘를 죽이고 싶어서 뭐 이런 건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초코파이를 줬어. 뭐 고맙다는 소리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 정으로 묶인 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공식적인 합인 육합, 삼합, 방합은 어떤 특징적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육합이 정으로 뭉쳤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부부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삼합이라는 거는 3개가 뭉쳐서 합을 하죠. 뭐 셋 중에 2개만 모이면 반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삼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시간 공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육합은 어떤 목적성, 너랑 나랑 합쳐서 돈을 벌어보자, 너랑 나랑 합쳐서 무언가 거사를 치러보자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냥 너가 좋으니까 같은 목적성이 삼합보다는 다소 적다. 물론 목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한 자리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뭐 속으로 뭐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삼합은 그 목적이 깨지면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합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정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워가지고 개 도축장을 만들어서 개고기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개를 키웠어. 그래서 처음에는 개를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만 개들한테 정이 든 거야. 그래서 이 개를 도살해가지고 개고깃집에 차마 보내지 못하게 되었어. 뭐 이런 것들이 육합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육합이 많으면 그 갈등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소를 키워가지고 이거를 육가공을 해가지고 소고기를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좀 그만 소한테 너무 정이 든 거야. 이게 소를 도살장에 보내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잖아. 거시기 하잖아. 가끔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총잡이들이 다니다가 그만 말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면 고통을 줄여주는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의 머리에 권총을 쏠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돼! 왜 죽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그 퇴직한 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늙은 말들이나 현역 은퇴한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주려고 하는 말 농장이 있는데 그 경마장에서 그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는 말들이 이제 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지치면 걔네들을 도축장에 보내서 그 말고기집에 고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부려먹고 달리기를 시키고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 그만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얘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달리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랬더니 걔를 말고기로 잡아먹더라. 근데 그 주인은 그런 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건 버려지거나 또는 심지어는 도축장에 보내지 않고 어디다 묶어놓고 말을 굶어 죽게 하는 경우들도 있대. 먹이를 안 주고 그냥 여기다 묶어놓는 거야. 그러면 걔가 나중에 가면 방치해 놓으면 말이 그냥 죽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버림받은 말 또는 도축장에 가는 말들을 데려다가 이게 농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이 어떤 면에서는 육합적 관계죠. 왜? 삼합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육합이라는 것은 목적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말에게 먹이를 주는데 왜 소를 안 잡고 계속 데리고 있는데 그냥 좋으니까. 옛날에 봤었던 한 10년 전에 한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골 농부가 그 소하고의 우정을 시골 농부가 소를 데리고 농사도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소를 데리고 이걸 팔아야지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지 해서 그 시장에 갔다가 도저히 못 팔겠다 하고는 다시 소를 데리고 와. 소와 함께 친구처럼 농사도 짓고 지내다가 나중에는 소가 이제 늙어서 죽어요. 천수를 당한 거죠. 늙어서 죽어. 보통의 경우는 소가 죽으면 얼른 잡아가지고 고기로 파는데 고기로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이 원앙 소리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는 소가 죽었는데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소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소를 거기다 묻어주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주고 얘는 내 친구야. 얘는 잡아먹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정 같은 요소들이죠. 어떤 목적에 의한 합이 아니라 어떤 정에 의한 끌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주의 육합이 좀 잘 돼 있다. 육합이 막 2번, 3번 반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사주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육합이 있는데 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육합이 제 목적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운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생긴 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은 보통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주는 영원히 써가지고 온 계획서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계획서 써가지고 온 거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사는데 가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재물을 공유하면서 살겠다라고 해놓고 싫어, 나 혼자 다 가질 거야. 그럼 다 뺏기고 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목적을 따지지 않고 정을 나누며 살아보겠다라고 해놓고 싫어, 도움 안 되는 것들 내가 다 쳐낼 거야. 나 꺼져버려. 도움 안 되는 것들 다 꺼져. 난 도움 받기만 할 거야. 도움 안 줄 거야. 너는 나를 정을 줘야 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정을 안 줄 거야. 이래 버리면 이제 이 피해 보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합이라는 거는 동등한 개념으로 정으로 이어진 합의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육합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떤 정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다. 그 정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해. 가령 사업을 해. 삼합으로 잘 갖춰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서 생산직은 네가 제일 잘하고 영업은 네가 제일 잘하는구나. 아, 좋아. 행정관리는 네가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오디션 뽑아가지고 그 사람 보통 실력 보고 같이 일합니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나가세요라고 합니다. 너 행정관리를 못하네. 너 영업 못하네. 너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되죠. 왜? 자기 목적을 못할 때는 깨져. 근데 육합은 너 영업해 했는데 걔가 영업을 못해. 그러면 삼합이면은 너 나가 해야 되는데 육합은 너 나가 하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집에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 그냥 와서 일해. 그래서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실력도 있으면서 뭐 육합도 잘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인데 예를 들어서 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보컬 그룹, 뭐 3인조 걸그룹, 뭐 5인조 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나는 얘는 드럼, 뭐 얘는 보컬, 얘는 뭐 춤, 뭐 얘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는데 드럼 담당한 애가 드럼을 못 쳐봐.
그러면 걔 바꿔야 돼. 삼합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바꿔야 되는데 6합으로 걸려 있으면은 그냥 해라. 그냥 대신에 내가 그 작곡할 때 드럼 거의 일 안 하게 할게. 뭐 이러면은 이거 깎아먹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은 소규모 가족 회사인 경우에는 뭐 3합이 아니어도 그냥 6합으로도 충분한데 그러면 서로 정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일하죠. 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함께 잘 되는 거니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만약에 아주 커지는 회사가 돼서 시스템으로 커지는 회사가 될 경우에는 6합은 폐해가 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금 아껴주고 있어. 그래서 저런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우리 그 목소리 좋은 그 남자 주인공이 인턴 사원을 뽑는데 그냥 그 이력서에 달리기라고 써진 걸 보고는 얘 한번 뽑아보자. 이게 왜 달리기라고 뽑았다? 그거 미래 가능성을 보고 뽑은 거죠. 그거 모계 성향이에요. 모계 성향. 근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걸 비슷한 걸 할 때 다른 간부가 와서 왜 이렇게 이력서가 쎄한 애를 뽑았습니까? 내가 하도 나의 아저씨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뭐 대사를 낼라 그래. 왜 이력서가 쎄한 애를 뽑았습니까? 이력서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 무슨 논리예요? 이거 금의 논리야. 금의 논리. 금의 논리. 금의 논리는 검증된 거를 갖다 쓰는 거고 목의 논리는 검증은 안 됐어도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는 거죠. 물론 사주에 목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면 어쩔 때는 목의 논리, 어쩔 때는 금의 논리, 아니면 내 안에서 목의 논리와 금의 논리가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목의 논리인데 사회적으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목의 논리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젊을 때에는 목의 논리를 쓰지만 늙어서는 금의 논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뽑았는데 안 자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실적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일 잘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으로 엮여 있는 형태.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아이유는 정으로 묶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회사의 조직에서는 왜 삼합으로 묶지 않고 정으로 엮였냐. 마치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6합은 동등 개념의 정으로 이어진 합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합은 화합하다라는 의미, 케미를 맞춘다는 의미, 연결하여 균형을 맞추다는 의미, 6합은 특히 음양의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음양의 균형이라는 거는 이거를 했으니 요게 좀 부족하니까 요걸로 보완을 하자. 요러면 구색이 갖춰지겠네. 같은 게 음양의 논리예요. 자, 음으로 많이 갔으니 양도 좀 보충하자. 양으로 많이 가면 음도 좀 보충하자. 그럼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로 비슷한 에너지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 에너지로 묶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6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균형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다음, 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사주를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는 합을 또 부정적으로 어거지를 써가지고 합이 나쁘다라는 강변을 할 적에 묶여서 못 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합이 나타내는 한 몇십 가지의 어떤 다양한 방향성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 본질을 따져야 되는 거지. 이게 묶여서 못 쓸 수도 있어. 묶여서 못 쓸 수도 있는데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어. 그러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봐야지 아유 묶여서 못 써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묶여서 못 쓰는 경우들은 합되는 두 개의 주체 중에 하나를 싫어하거나 취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지금 체육학과를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가려는 체육대학은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입장을 시켜주겠대. 운동도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는 학교야. 뭐 연세대 체육과를 가려고 그랬더니 체육만 잘하면 안 된대. 공부도 잘해야 된대. 근데 다른 체육대학은 공부 안 해도 돼. 체육만 잘하면 실기 보고 들어가는데 그 대학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두 개를 갖춰야 된대. 두 개가 화합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운동선수를 키우겠대. 공부도 잘해야 돼. 운동도 잘해야 돼.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연세대 가는 거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다른 데 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요소들 있죠. 가령 내가 밥도 좋아하고 참치도 좋아해. 아니야,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야지. 나는 참치를 좋아하지만 야채는 안 좋아해.
참치는 좋아해, 야채는 안 좋아해. 근데 야채하고 참치가 합된 참치가 있습니다. 야채하고 참치가 합이 걸려 있는 참치가 있죠. 야채 참치. 야채 참치. 참치는 맛있는데 야채는 싫어. 그러면 그 야채 때문에 참치도 안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또 하나. 참치는 좋아하지만 매운 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고추 참치를 줬어. 고추 참치 캔으로 밥 비벼 먹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추도 좋아하는데 매운 것도 좋아하는데 참치도 좋아해. 그런 사람한테 고추 참치는 최고의 시너지야. 이 1+1은 2가 아니라 1+1은 3이나 4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어머 이렇게 맛이 잘 들었네. 고추장과 고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네. 하지만 매운 거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누가 이거 섞어놨어가 되는 거죠. 뭐 재밌는 표현으로 탕수육을 시켰는데 찍먹을 할래, 부먹을 할래 같은 거죠. 그죠? 나는 탕수육은 좋아하지만 소스는 안 좋아해. 그런 사람들은 따로 떨어뜨려줘.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찍어 먹고 안 먹고 싶은 건 다른 거 찍어 먹을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이거 부먹이야지. 그래서 맛이 소스가 잘 길들여야 돼.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육합이 천간이나 지지에 걸려 있는데 육합은 이제 지지에서만 해당되죠. 천간은 간합이라 그러고. 자, 지지에 육합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과 재능이 육합이 걸려 있어. 그 말인즉슨 자격 갖추고 재능도 갖춰야 된다는 소리야.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 연쇄 효과가 날 거라는 건데 저는 식신은 쓰고 싶은데 인성은 싫어요. 저 자격 공부해야 되잖아. 학원 다녀야 되잖아. 자격증 따기 싫어요. 누구 간섭 받기 싫어요. 이래버리면은 이 둘은 결합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만 취용하는 게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러면 나는 그냥 식신만 쓰고 인성은 안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인성에 대한 내 통제력이 없어지고 식신의 효과도 매우 약화된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은 전문 기술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사람을 치료하려면 의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법정에 나서서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관세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업종들이죠. 근데 만약에 치과 의사인데 인성은 싫어요. 인성 안 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치과 의사가 되냐면 야매가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의료법이 강력해져서 야매 의사가 없는데 저희 어릴 때는 야매 의사가 많았던 것 같아. 저희 어머니도 집에 동네 아줌마가 와서 우리 어머니 이빨을 막 해줬어. 내가 꼬맹이 때. 그게 뭐죠? 야매 의사죠. 야매 의사. 치과에 가면 비싼데 동네 아줌마가 뭐 이게 치과에서 좀 간호사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알아서 주사도 놔주시고 알아서 이빨도 고쳐주시고 그러면 비용이 절반이야. 뭐 그런 거 야매 의사잖아. 근데 그런 분들 나중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식신 못 쓰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육합은 합돼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데 합이 걸려 있으면은 보통은 그 두 가지 기운을 함께 취해 줘야지 쓰기가 용이하다, 매우 좋다 같은 거죠. 또 하나, 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용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전용화는 때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데 이 특정 스포츠카의 엔진에 그 전용화가 걸려 있어. 그럼 뭐냐면은 저기 무슨 전용 기름을 쓰래. 또 고급 휘발유 전용 뭐 이렇게 돼요. 고급 휘발유 전용. 그러면 그냥 일반 휘발유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엔진 수명이 줄어들고 얘가 자기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얘 밟으면 200km, 300km 나오는 애인데 일반 휘발유를 자꾸 넣으면은 뭐 200km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폰인 아이폰은 액세서리가 대부분 전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아이폰 액세서리, 전용 아이폰 충전지, 전용 아이폰 수리소, 전용 아이폰 이어폰 이런 거를 연결할 때는 최상의 성능을 내지만 전용 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했을 때는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없거나 고장이 나도 우리 책임 안 지거나 작동 안 할 수도 있음. 이런 형태들이 걸려 있는 거죠. 이 반면에 삼성 휴대폰 제품들은 전용화가 별로 없어. 그냥 범용화죠, 범용화. 그래서 합이 걸린 건 전용화, 합이 안 걸린 건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범용화 정도로 보면 돼요. 범용이라는 건 이 회사, 저 회사, 요 회사에서 나온 거 그냥 서로 규격만 맞으면 쓸 수 있다.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용 제품을 쓰시오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전용 제품을 쓰시오라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합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에게 최적화, 전용화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성과 식신이 서로 전용화돼 있으면 이 공부를 하면 이 전용화된 이 기술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쓸 수가 있구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 평택 간에 전용 도로가 깔려 있어. 이게 범용 도로가 아니라 전용 도로야. 그래서 얘는 서울에서 그 도로를 타면 다른 동네로 못 빠져나가고 그냥 끄트머리에 평택이 딱 있는 거야. 평택까지 출구가 한두 개밖에 없고 그냥 평택으로만 갈 수 있는 도로야. 대신에 평택을 매우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KTX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40분 만에 주파하게끔 처음에는 설계를 해서 일종의 동대구역으로 직통 연결을 시켜놨어. 1시간 30분에서 40분 만에 KTX가 가. 근데 도중에 각종 지자체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도시도 KTX를 연결해 주세요 해가지고 예전에는 딱 한 번만 쓰고 저 대전에서 한 번 쓰고 오송에서 한 번 쓰고 동대구를 갔는데 요즘엔 동대구까지 가는데 한 5번쯤 서 기차가. 그랬더니 1시간 반 걸리는 게 아니라 1시간 50분, 2시간 걸리더라. 각자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사주의 기운이 무엇과 전용화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 글자를 취하면 이 글자로 바로 옮겨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주면 매우 전용화된 고성능의 성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합이라는 것은. 자, 자, 육합에 대한 얘기. 부부합, 음양합, 감성합, 사적인 합, 다음에 대등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등이라는 거는 너가 대장, 너가 꼬봉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너는 그냥 소모품, 너는 주상품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육합은 표면적으로는 대등한 합이에요. 표면적으로. 근데 이제 깊숙하게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대등한 합이 아닌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너는 너, 나는 나,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정에 이끌려 감성적이고 개인적 성향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자, 공적인 삼합이나 형제합인 방합에 만약에 육합이 끼어들게 되면 그 목적을 감성적으로 일부 변질,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실력을 보고 오디션 봐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친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뽑으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뭐 내 딸이라서, 내 아는 사람인데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형태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채용 비리 같은 게. 제가 육합이 되게 많잖아요. 육합으로 도배를 했죠. 제사 중. 해인합이 2개나 걸려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대충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공적인 목적으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그만 사적인 정에 이끌려서 공적인 임무를 망각하는 부류의 영화에 되게 열광을 합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뭐가 있냐면은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의 제목이 뭐예요? 본드걸이 그 위장을 해가지고 잠입을 해서 007을 미인계로 홀려가지고 007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007을 사랑하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007을 도와줘.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 원래는 그 돈을 벌기 위해 1,000만 원을 받고 그 어떤 사람에게 음모와 모략을 걸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도청으로 다 듣다 보니까 그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한테 돈 준 사람을 파멸시켜버리죠. 뭐 그런 것들. 이게 사적인 정에 이끌리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영화로 된 게 있는데 이게 크라잉 프리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약간 B급 감성을 가진 무슨 닌자 액션 영화 같은 건데 이 크라잉 프리맨에 보면은 그 사람이 킬러야. 예, 킬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 세계관에서는 최고의 강자로 나오는 잘생긴 킬러인데 근데 이게 이름이 크라잉 프리맨인 이유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되게 울어요. 이렇게 빵 한다 뭐 이런다고. 웃기는 사람이죠. 정이 많은데 직업이 킬러인 거야. 그래서 늘 내면에서는 내 임무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마음속에서는 싫어. 내가 왜 사람을 죽여야 돼. 울면서 사람을 죽여. 근데 이제 임무 목적상 어떤 자신의 살인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를 제거하라는 임무가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아주 미모의 묘룡의 여주인공입니다. 죽이러 갔다가 그만 정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못 죽여. 그랬더니 또 크라잉 프리맨을 감시하고 있던 다른 킬러들이 나타나서 저 녀석이 임무를 망각했다. 모두 죽여라. 뭐 이런 이제 킬러 영화에 되게 흔한 클리셰죠. 임무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킬러가 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 킬러들을 죽이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막 악당들과 싸워나가는 뭐 그런 영화들이죠. 이런 것들 일종의 정의 중요해, 임무가 중요해 같은 거에 보면은 이 육합은 대체로 정의 중요해 같은 거죠. 그러면 육합이 가득한 사람이 무슨 그 피도 눈물도 없어야 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게 애로가 생길 수 있다. 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대체로 휴머니티를 표방하는 어떤 문학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인생의 소재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대부분 삼합이나 방합적 목적을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육합 끼어든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다가 그만 회의를 느껴서 그 본부의 지시를 망각하고 원래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태인들을 몰래 뒤에서 풀어준다든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죠. 2차 대전 소재로 한 영화들 중에 보면은 내가 위협에 처했지만 유태인 가족들을 내 헛간에다가 이렇게 몰래 숨겨주는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원래 우리를 죽이러 온 인민군이었지만 6.25 전쟁 때 그 인민군으로 온 그 젊은 애띤 소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밀었던 군인들한테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는 밥 먹고 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대부분 어떤 면에서는 육합적 얘기들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어떤 느낌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거를 명리적으로 그 구도를 분석하게 되면 방합으로 묶여있는 두 집안이 극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안에서 육합으로 묶인 남녀의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죠. 방합이라는 게 뭐예요? 친족, 친인척들, 지역 주민들끼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A 가문과 B 가문이 적대적 관계로 대립을 하고 있어. 그냥 저 사람이 왜 미운지 몰라도 그냥 내가 여기서 태어나거나 이 집안 사람이면 그냥 쟤는 적인 거야. 적인데 근데 그런 방학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쁜 여자네. 잘생긴 남자네. 내 마음이 혹 빠졌네. 우리가 왜 싸워야 돼? 우린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죠. 뭐 전쟁이 난 곳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종 청소가 일어난 곳에 서로 대립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두 민족 간에 서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막 고민 갈등하고 보따리 싸고 막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고 자기 부인을 죽이러 온 친인척들을 오히려 내가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부인을 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대체로 이제 육합적 관계다. 이런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자, 육합의 관계는 이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런 이건 거리가 가까운 육합이고요. 얘네들은 자축합, 오미합. 이건 거리가 가까운 육합. 그 다음에 사신합, 해인합은 이건 거리가 중간 정도 되는 육합이고요. 다음 진유합이나 묘술합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합이에요. 거리가 먼 합. 보통 거리가 먼 합일수록 이종간의 합입니다. 이종간이라는 거는 나하고 환경 처지가 정반대나 다른 반대편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끌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뭐 도시 생활을 오래 했던 전형적인 도시 나무개가 시골에서 온 아주 컨트리틱한 자연주의적이고 시골틱한 사람과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뭐 같이 뭔가를 하였다. 뭐 이런 서로 뭐 술 잘 먹는 아무개 씨와 술을 전혀 안 먹는 아무개 씨가 뭐 서로 만났는데 정으로 뭉쳐서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더라. 뭐 운동은 할 줄 모르고 책만 보는 아무개 씨와 책은 볼 줄 모르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무개 씨가 만났는데 서로 자기가 못하는 거를 상대가 잘하는 거에 끌려서 서로 그래 우리 만나서 야 나한테 운동 얘기 좀 해줘. 너 덕분에 야구장 한번 가보자. 야 나도 너 덕분에 책을 읽을 수 있겠는데 야 내 주변에 시를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육합으로 만나는 것들은 여기 있는 반대 계절의 합인, 그래서 모든 합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도 특이한 합인 이 진유합과 묘술합이에요. 반대 계절의 합이죠.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이 만나는 매우 특이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행의 균형을 갖추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행의 균형을 갖추게 되면 보통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꼭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같은 게 있어요. 아무튼 육합이 걸려 있으면 묶여서 못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속담들을 표현해 볼 수 있죠. 실 가는데 바늘 간다. 음주 가는 곳에 가무 있다. 그러면 음주 가무는 뭐죠?
이왕 음주까지 했는데 조금만 더 돈을 쓰면 춤추고 노래 부를 수도 있지 않냐. 좀만 더 하자. 그래서 음주와 가무는 매우 가까운 거죠. 음주, 가무. 이런 거예요. 오미합이나 자축합. 야, 오화도 했는데, 그럼 미토도 하자. 그러면, 야, 카지노에 왔는데 왜 구경만 하냐. 가서 10,000원만 해보자. 한 판만 더 해보자. 야, 영화 보러 왔는데 왜 영화만 보냐. 여기서 팝콘도 먹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운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멀리 있는 합이라는 것은 A를 했으니 A로 인해 생긴 불균형은 반대편에 있는 B로 잡자 같은 거예요. 너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실컷 놀았지? 자,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거. 뭐 피서지에 가서 실컷 뭐 했으니까 한 달 동안 회사에 가서 한번 집중적으로 무슨 일을 해보자. 자, 너 한 달 동안 무언가 콩나물을 열심히 키웠으니까 자, 이제는 한 달 동안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라는 서로 상반된 행동의 합은 진유합. 서로 유사하거나 비슷해서 이거 했으면 이왕 요것도 좀 더 하지. 서로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오미합이나 자축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들은요, 요 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이제 제가 한 장의 표로 육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요적인 거라 이제 심화 수업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육합은 6개의 합이죠. 요거는 보통은 그냥 좀 외우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 형태들이에요. 자축합, 해인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이왕이면 외울 때 2개의 육합이 만나서 추구하는 방향성과 지향성까지도 함께 외워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자축합 토, 해인합 목, 묘술합 화, 진유합 금, 사신합 수, 오미합 화. 이런 형태들은 일종의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어느 방향으로 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축합 토 하면은 자수하고 축토가 모이면 둘이 토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자축합 한 다음에 토 방향을 지향한다 라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해인합 목 같은 경우도 해수와 임목이 만나서 목을 지향한다 같은 건데, 사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둘이 육합을 했는데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도권이라는 거죠. 원래 해수하고 임목이 동등한 관계로 만났지만 해인합 수가 아니라 해인합 목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 중심으로, 누구 위주로 방향성이 정해진다? 목이 가자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목이 가자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서로 정이 났어. 정이 붙었어. 근데 이 사람은 북쪽으로 여행 갈 예정이고 이 사람은 남쪽으로 여행 갈 계획이야. 그러면 둘이 만나서 막 그냥 물고 빨고 새로 좋아하는 관계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 북쪽 가려는 사람과 남쪽 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북쪽 갈래? 응, 알았어. 그러면 나 원래 남쪽 가려고 그러는데 나 북쪽 갈게. 약간 이런 형태로 빠질 수 있다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축합토는 수하고 토가 만나서 토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고, 해인합 목은 수와 목이 만나서 목의 방향성을 지향하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묘술합이나 진유합은 좀 달라요. 묘술합은 봄의 기운인 묘목과 가을의 기운인 술토가 만나서 우리 봄의 정령과 가을의 정령이 만났어. 그래서 우리 봄나라에 가서 살까 가을나라에 가서 살까라고 했더니 야, 우리 중간 화나라 가서 살자. 화나라 가서 살자.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6.25 전쟁 때 그 북한군 포로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 이제 유엔군 측에서 그 북한군 포로들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내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포로를 석방을 하겠다. 그래서 3개 중에 정하라. 너 북한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남한에 가서 살래? 아니면 제3국으로 갈래? 라고 했더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한에 처자식이 있다.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북한이 싫다. 남한에 가서 살겠다 하는 북한군 포로들도 있었고, 나는 남북이 다 싫다. 제3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독일로 가거나 다른 유럽이나 다른 뭐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로 간 그 인민군 병사들도 있다고 하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묘술합 같은 경우에는 묘목나라도 아니고 술토나라도 아닌 중간인 화를 지향하는 형태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진유합은 진유합 금이에요. 진유합 금.
이게 유금 중심으로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진유합이 대등하게 만날 경우에는 진유합 금을 추구를 하게 되니까 유금이 주도권을 잡겠구나. 묘술합하면은 제3의 길을 주도권으로 잡겠구나. 해인합목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목 위주로 방향성이 잡히겠구나. 자축합하면은 토 위주로 잡히겠구나. 같은 형태로 보는 거죠. 자, 사신합 같은 경우도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만나서 그러면은 가을로 갈래, 여름으로 갈래라고 했더니 다른 제3의 계절인 수의 계절로 수로 갈래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신합하면 둘이 합쳐서 모두 수로 변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는 사구, 신은 신인데 이들과 결합되면서 일종의 합성물 수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돼. 합성수가 나온다고 보면 돼. 합성수. 그래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뭐 이런 거죠. 뭐 배추와 양념장을 섞어서 김치를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제3의 합성물인 물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도 되겠죠. 뭐 어떤 재료와 어떤 식재료를 섞었더니 나중에 무슨 딱딱한 결정제 같은 게 막 나오기 시작해.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제3의 화합물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수가 뭐 임수입니까, 개수입니까, 뭐 해수입니까, 자수입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유사수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주에 사신합이 잘 걸려 있는데 천간에 수기운이 있거나 지지에 수기운이 있으면은 해당 수기운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방향으로 봐야 돼. 근데 사신합이 걸려 있는 사주인데 그 사주에 수가 일체 없다. 그러면 요 보통 합성수가 생겨나더라도 그 수가 그냥 증발을 해버리거나 뭐 생기긴 생기지만 그닥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하는 형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개의 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써놨으니까 이제 참고를 하세요. 자, 이제 그리고 요거를 좀 봐야 돼요. 합은 합이지만 일단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둘이 연관성을 가진다, 연결성을 가진다, 전용화된다, 서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뭐 이런 거와 같은 건데 근데 그게 생하면서 합할 수도 있고 극하면서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합 또는 극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오늘 배우게 되는 해인합 같은 경우는 해수가 임목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합이 되는 거고 이 사신합 같은 경우는 사화가 금을 극하면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합에 해당됩니다. 생합을 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비유로 서술하면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도와줘야 돼. 걔는 내가 전담해서 도와줘야 돼. 걔는 내가 필요해. 걔는 내가 제일 잘 도와줘. 걔가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생합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극합 같은 경우는 극은 뭐죠? 컨트롤하다, 제어하다, 뭐 통제하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그러면 걔는 내가 전담 마크 할 거야. 걔는 내가 관리해 주면 돼. 야, 이번에 우리 회사에 약간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말은 잘하는데 애가 행동을 방자하게 하는 애가 있는데 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걔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걔를 담당해서 걔가 이러이러한 일은 내가 장려를 해줘도 이러이러한 일은 제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컨트롤 하겠다 같은 경우에 극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담 마크, 극하다, 전담해서 컨트롤 해주다.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해인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해인합 파입니다. 해인합 목도 되고 해인합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파가 따라올 수 있다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인합은 파다? 아니다. 해인합에는 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파가 있을지 없을지는 서로 하는 거 봐서 정도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합이라는 것은 우리 서로 결합하고 연대하자. 그래서 서로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기운이고 대구하고 중국 베이징시가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침략당하면 우리도 군대를 파견하고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으로 걸려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옛날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무슨 갑자기 이제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미국과 달러 스왑하는 무슨 협정을 맺었어.
그래서 한국의 달러가 부족하면은 미국에서 일정한 조약의 조건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달러를 제공을 해서 한국의 유동성 위기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겠다. 대신 우리도 미국에 뭐가 필요할 때는 한국이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 상호 협약 같은 거를 맺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 뭐 상대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자동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돼. 반대로 내가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이 도울 수도 있고 꼭 보험 들어놓은 거와 같은 느낌이죠. 평상시에 돈 나가는 게 아까울지 몰라도 사고 나면은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돈 나가는 거를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해인합은 해인합도 되고 자, 파도 되는 건데 파는 경우에 따라서 합을 풀거나 깰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머릿속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저는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냥 합리적인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합리적인 거. 가령 내가 KTF에 가입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무슨 KT에 휴대폰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 시에 조건을 되게 잘해줘. 뭐 이것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뭐 정상 가격에 30%를 할인해주고 뭐 만약에 결합 상품으로 뭐 인터넷에 뭐까지 설치하면 얼마를 더 빼주겠다. 그런데 위약 조항이 없어. 대신 계약을 못 깸. 만약에 깰 경우에는 그동안 너가 받은 혜택 2배로 토해내시오. 이거 깨지 말란 소리죠. 근데 만약에 파라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은 파라는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 맘대로 우리랑 계약해서 이거 쓰세요. 만약에 당신이 마음이 변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면요. 자유롭게 해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TV 홈쇼핑에서 가끔 무슨 보험 같은 거 홍보를 할 적에 TV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만 내시면 당신의 노후를 어쩌고저쩌고 보상해 드리는데 만약에 한 1년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위약금 없이 해약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합할 때 파를 어느 정도 논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계약 조건을 보통 좋게 느낍니까? 안 좋게 느낍니까? 그렇지. 보통은 좋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합리적이군. 설사 합을 깨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겠군 이라는 느낌으로 가죠. 물론 둘 중에 아쉬운 쪽에서는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물건 일주일 써보시고 일주일 내에 변심하실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합과 파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파라는 조건을 얘기해야 되나? 그냥 파 없고 나 무조건 개봉했으면 넌 책임져야 돼. 나 환불 안 해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해인합 파나 사신합 파 또는 사신합 형 같은 경우가 육합 계열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 되게 합리적인 합이라고 볼 수 있어. 합해도 되고 뭐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뭐 깰 수도 있어. 뭐 그럼 그냥 해약하는 걸로 하자.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신에 파나 형이 조건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합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가지 않고 또 단단하지 않고 서로 너와 나의 입장이 달라질 경우에는 서로 합했던 것들이 언제든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해인합 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제가 여러 가지 써놨죠. 우선 해인합은 생합입니다. 생합. 어떤 생합? 수생목의 합이에요. 수생목. 근데 시작하는 수와 시작하는 목끼리 서로 합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좀 재료를 좀 제공해주고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 그랬더니 아무개 씨가 나도 지금 컨설팅업을 막 방금 시작을 했는데 야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좀 해줄 테니까 너도 좀 해볼래?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데 이번에 제 논문의 전담 교수님이 지도 교수라 그러죠. 이 전담 교수님이 교수된 지 지금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첫 논문 지도생이야. 그러면 처음 논문 쓰는 사람과 처음 논문 지도하는 사람이 만났죠. 제가 해인합이니까 그런 일이 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정말 열성적으로 자기 일처럼 지도를 해줘. 열성적으로. 근데 지금 나도 처음 하는 거고 그 지도 교수도 지금 전에 자기도 논문을 썼지만 자기도 지금 논문 지도를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의욕이 넘쳐서 막 감정적으로 왜 이거 한자를 이렇게 틀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지만 정 안 되면 갖고 와봐. 내가 대신 해줄게. 이거 내가 한자 내가 붙여줄게. 뭐 고서를 모르겠다고? 내가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열성적으로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이제 그렇죠. 장점 열성적이다. 단점 걔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생지간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거를 생하려고 하는 합. 그러면 극합이 생지끼리 뭉쳐 있으면 뭘까? 극합이. 그럼 지도하는 사람도 처음이고, 지도 받는 사람도 처음이고, 컨트롤 당하는 사람도 막 처음 하는 거고, 컨트롤 하는 사람도 처음 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사수, 부사수 관계에서 지금 처음 사수가 된 사람과 막 부사수가 된 사람이 만나가지고, 야, 2등, 너 1병, 저 2병 잘 키워. 총 쏘는 법 잘 가르쳐. 그러는데, 야, 나도 지금 처음 가르치는 거야.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극의 관계는 주로 컨트롤하는 관계인 거고, 생을 하는 관계는 컨트롤보다는 주로 지원하는, 도와주는, 너 알아서 하는데 필요한 거 내가 이렇게 지원해 줄게. 약간 이런 관계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생합이에요. 생지간의 합입니다. 해수와 임목의 관계인데, 자, 해수는 해묘미 운동을 시작하거나 해묘미 해자축을 시작하는 애. 단기적으로는 해자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해묘미, 목을 추구하고 있는 애야. 지금은 내가 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나중에 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신문을 돌리고 있지만 내가 신문을 돌려서 이쪽 분야로 돈을 좀 벌면은 내가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나는 법관이 될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신문을 돌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신문사를 차릴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꿈이지. 그래서 이 생지들은 지금 상태에 머물지 않을 거야 같은 거야. 나는 신문을 돌려서 세계 최고의 신문파리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건 왕지들이 하는 거라고. 왕지들이. 그러면 뭐 묘목이나 자수는 나는 세계 최고의 자수가 될 거야, 수나라의 최고가 될 거야 하는 건데, 해수는 그래 수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지만 나의 목적은 해자축을 지나서 임묘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이 되고 싶어 같은 거죠. 자, 보세요. 해수가 임목을 만나면 해수 입장에서 임목은 누구냐 하면은요, 내 미래야. 해수는 나의 미래야. 사실 해수가 궁극적으로 가는 정점은 묘목이야, 묘목. 해가 묘목까지 가면 궁극적 내가 가고자 하는 정점에 이른 건데, 이 임목은 어떤 단계냐면 묘목 가기 직전 단계야. 내가 걔를 조금만 더 밀어주면 걔는 묘목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지. 마치 그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신입 그 배우들이, 또는 훈련생 배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상의 단계에 이르고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정규 배우들을 막 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에 해수도 있고 임목도 있으면 임목을 도우려는 해수의 마음도 나한테 존재하고 있고, 그런 해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임목의 마음도 나한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해수의 마음이 작동을 하고 어쩔 때는 임목의 마음이 작동을 한다. 그건 이제 정확한 건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해수는 자신의 목적점에 거의 도달한 임목을 만나서 임목을 생하고자 한다 같은 거죠. 자, 임목은 인호수를 시작하는 글자로 화의 에너지로 발전하고자 하죠. 임목 역시도 목의 나라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애가 아니야. 지금 내가 목이지만 나는 장차 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발전하고자 함으로 해수의 수생목은 임목이 화의 운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수생목 해줄 테니 그 임목은 꼭 묘목이 되고 그 임목은 더 장기적으로는 화가 되거라. 인호술 운동을 해서 화가 되거라. 그런데 이게 있어. 해수 입장에서는 임목을 밀어줬어. 그 임목이 화가 되잖아. 그러면 그 화는 누가 컨트롤해요? 수가 컨트롤해요. 수가. 이건 뭐야? 내가 막 내 자식의 헌신적으로 내 자식이 잘 되도록 막 투자금도 지원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줬어. 근데 걔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단계로 갔어. 그래서 화를 생산해냈어. 화가 됐어. 그러면은 화는 수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잘 키우면 얘가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같은 거죠. 내 배우자를 막 극진하게 검사나 판검사가 되도록 막 지금 고시촌에 있는데 그 남자친구를 막 지원을 해줘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데이트 비용도 막 다 내가 냈어. 근데 걔가 이제 결국 그래서 사업가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면은 걔가 버는 돈은 내 거. 내가 컨트롤 하겠다. 약간 이런 경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화가 만들어져서 그 화를 내가 다룰 거야 라고 했을 때 파가 잘 나요. 파가 잘 나. 그럴 때 파가 잘 나. 그래서 해수가 잇목을 키워줘서 잇목이 큰 거목이 되고 나면 이 잇목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왜 자꾸 간섭하는데? 너 간섭할 거면 그냥 이렇게 해야 깨. 너 그냥 도와주기로 했잖아. 왜 자꾸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네가 컨트롤한다 그래? 싫어. 내가 그냥 컨트롤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파가 나요. 그러면 파가 100% 나누냐? 아니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서로 원만하게 줄다리기를 잘 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만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 해수가 잇목의 생산품인 화를 과도하게 다 내 거 뭐 해버리거나 또는 잇목이 좀 승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니까 해수를 그냥 팍 차버리겠다든가 되게 이기적으로 굴어버리게 되면은 해인압은 파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인압이 파가 나는가 안 나는가는 그 해인압을 가진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영혼 성숙도나 뭐 영격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해수와 잇목은 합을 이루며 해수가 잇목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를 마치 비유를 하자면 로켓 발사대와 로켓 또는 항구와 배. 항구가 배에 물건도 실어주고 파도도 피하게 해주고 모도모도하게 해줬어. 그래서 그 배가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항구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수익물을 서로 나눠 가져서. 뭐 예를 들어서 콜럼부스를 후원하는 스페인 국왕 뭐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콜럼부스는 모험심은 강하지만 뭐 돈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배를 타고 이 지구를 끝까지 가면은 그 중에 무슨 엘도라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국왕을 설득을 해서 스페인 국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죠. 내가 설사 뭐 금을 못 찾더라도 뭐 나한테 뭐라고 하기 없기 뭐 이런 거죠. 대신 금을 찾으면 너 반띵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이런 경우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비유할 수 있다. 자, 해수는 잇목이 화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의 기반을 제공을 한다. 전폭적으로 도와주겠다. 같은 겁니다. 자, 다음 2번 해인압과 원거리 관계. 해인압은 해수와 잇목은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 가깝게 붙어서 꼬치꼬치 간섭을 하게 되면 파가 나요. 잇목 자체가 자기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수가 돕는 건 고맙지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하고 너 잇목 이렇게 커야 된다 이렇게 커야 된다 그러면은 안 해. 나 돕지 마. 나도 너한테 도움 안 받을 거야. 라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해인압의 관계가 사회에서 조력을 받거나 어떤 해수로부터 도움을 받는 목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리고 자율성을 좀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현대물상에서 장거리와 원거리의 만남이나 관계, 그래서 이거를 뭐 인터넷 동호회, 통신, 불특정 다수와 커뮤니티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 반드시 의무화하지 않는 것들, 뭐 전화, 메일, 유튜브, SNS 등으로 느슨한 관계를 갖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팬에게 막 선물도 해주고 뭐 응원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모임이나 팸으로 만나지만 그 집 쫓아가가지고 제가 당신한테 선물을 지금까지 100만 원어치나 보냈는데 왜 제 생일날 안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됐어. 내 말 나한테 선물 보내지 마.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인압은 잇목이 자율적으로 자라도록 해줘야지 해수가 너 내 덕분에 자랐으니 너 내 말 들어 해버리면 그럼 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먼 관계.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파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관계? 해수가 잇목을 간섭할 경우 이게 생만하고 간섭은 극은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도권이 점차 잇목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안 좋게 풀리면 그거 있죠. 저기 어려운 사람한테 돈 빌려줬더니 야 갚아라 그랬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너가 나한테 더 돈을 빌려주면 내가 재기에 성공해서 갚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돈을 줬어. 또 다 날렸어.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일주일 전부터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나도 너한테 돈을 갚을 수가 없어. 뭐 이러면 이제 끌려다니지. 안 좋게 풀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해인압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 해인압을 활용하는 사람의 인품, 성격, 인격 이 상태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치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면 그러면은 뭐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뭐 이런 거 안 해줘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냥 이용해 먹고 버리고 계약관계 끝나면 그냥 뭐 남남해버리면 되지만 끝까지 뒤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나 살펴보고 뭐 도와주거나 돌봐주거나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발현될 수도 있죠. 이거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과 관련된 문제지 해인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같은 거예요. 자, 해인압의 약화 설계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해수가 많고 인목이 적으면 뭐 인목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서 날 도와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매달릴 필요는 없고 또 해수 입장에서도 뭐 인목이 나 싫다 그러면 그냥 안 도와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인묘진이 많고 해수가 적을 경우 인목도 있고 묘목도 있고 하는 사주에서 해수가 적을 경우에는 해수가 해인압, 해묘압 해주다가 해수가 고갈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막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물의 수량이 얼마 안 돼. 이런 경우 선택과 집중을 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수가 금방 지쳐버리거나 이 해수가 돕다가 파산하거나 뭐 이런 형태들이 해수가 금방 고갈나 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목의 세력이 강할 경우 해수는 과도하게 설계되어 약화될 수 있다. 이게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어떤 여자분들은 날 만나면 남자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그 남자들이 이상하게 2달, 3달만 지나면 사라져. 뭐 이런 경우가 나한테 무리하게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무리하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무리하게 잘해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남자가 떨어져 나가. 경우에 따라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막 나한테 막 남자는 한 달에 300을 버는데 지금 어디서 빚내가지고 나한테 생활비를 400씩 갖다 주고 있어. 관계가 오래 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내가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좋은 음식 팔아가지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그랬더니 뭐 지금 뭐 백반 한 그릇을 8,000원에 지금 내가 팔고 있는데 지금 원가가 한 12,000원이야. 인건비까지 한 15,000원이야. 그 식당 오래 가요? 오래 못 가. 이게 그래서 불균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합의 지속 관계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어. 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합의 지속 관계가 선연의 인연으로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해수의 세력이 더 강할 경우 인목 내부에 존재하는 병화의 불씨가 꺼져 자칫 인목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해수가 많고 목 기운이 적을 경우에는 그런 거죠. 해수가 계속 수생목을 하니까 인목 입장에서는 그런 지원받고 도움받고 혜택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안주할 수 있어. 그러면 인목은 본연의 목적이 나는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여 불이 될 거야를 안 할 수도 있어. 마치 그런 거죠. 뭐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가 지금 여자친구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여자가 여러 명인데다가 그 여자가 다 잘해주고 막 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왜 공부해야 돼? 뭐 이 여자가 집 사주고 뭐 이 여자가 차 사주고 뭐 이 여자가 용돈 주고 뭐 이 여자가 생활비 주면 내가 뭐로 공부를 해?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대신에 나 지금 판검사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거는데 실은 공부를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일종의 수생목으로 나무가 썩은 거야. 이제 그게 수생목으로 목이 화로 가지 않고 그냥 목에 머물러 버리는 형태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과잉보호를 당하는 자녀, 뭐 그래서 부모가 막 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회에서 자생력을 잃고 마마보이가 되는, 뭐 마마걸이 되는 뭐 그런 형태들도 인성을 과도하게 받았는데 자기의 본연의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부작용으로 일부 있을 수 있다. 이거 역시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영격, 영혼의 영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다 헤쳐나가서 멋지게 성장하는 인목이 있다 그러면 그 인목은 그게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전생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결국 한 30번 실패하고 31번째부터는 성공을 하게 됐더라. 뭐 이런 형태로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4번 인호술 삼합과 해인합의 역할. 사주에 인호술이 있는데 인호술의 생지 역할을 하는 인목을 해수가 돕게 되면은 일종의 생받는 오행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려면 또는 소진됐는데 다시 일어나려면 해당 오행을 다시 생해주는 기운이 있으면 돼.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 인호합으로 설계가 됩니다. 인목이 자기 몸을 다 바쳐 화로 자신을 다 불태워버리죠. 근데 해수가 와서 해인합을 하게 되면 그 수를 계속 재생시켜줍니다. 아니, 목을. 해인합으로 목을 계속 재생시켜줘. 그 다음에 과도한 화를 쓰지 않게끔 해수가 이 화를 적당히 통제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호신쌤 같은 경우가 해인술인데 현재 대운이 5대운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인호술 삼합 중에 해수가 2개 있는 거야. 인목을 가진 내가 인호술 삼합을 만들게 되면
인목이 불덩어리로 들어가서 내 모든 정열을 다 합쳐서 해보고 싶은 걸 해볼 거야 하고 불사르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훅 꺼지겠지. 아,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이번에 짧고 굵게 탔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해수가 와서 야, 살살해, 살살. 그냥 너 여기서 딱 요 정도만 해. 마치 이런 거죠. 연탄을 옛날에 뗐을 때 연탄을 3시간 만에 불태우는 게 좋은 일일까? 공기를 확 틀어 막아가지고 12시간 동안 쓰는 게 좋은 일일까? 어쩔 땐 12시간 쓰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쩔 땐 3시간 만에 불태우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그 연탄으로 불고기를 해 먹을 때는 3시간 만에 불태우는 게 좋은 거고 밤에 연탄 안 갈고 좀 편하게 자려면은 저 공기구멍을 막아가지고 12시간 동안 은은하게 불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호신쌤 같은 경우는 해인압을 있는데 화가 잘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12시간 불타는 나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12시간 가는 나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인호술 화국을 이루었는데 해수가 없거나 해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 해자축이 없고 그냥 인호술로만 돼 있으면은 어느 한순간 때를 만나면 나의 모든 거를 정열적으로 불태우고 푹 쓰러져서 한동안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신금과 충의 해인압의 해제. 해인압은 사주에 해인압돼 있을 때 운이나 원국에서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신금이 들어오면 얘가 와서 인신충을 그냥 탕 쳐버립니다. 인신충이 벌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해인압이 우리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더욱 충이 들어오면 결속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힘겨루기가 벌어져요. 금의 기운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어설픈 금이 와서 해인압을 치면 해인압이 오히려 더 결속이 강화되고 되게 강한 금이 와서 확 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해인압이 깨져요. 그런 거죠. 마치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하는 무슨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다른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 돼, 미국 가면 안 돼, 주한미군 철수하지 마, 우리 가서 예산 더 줄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압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 그래 알았어. 한미동맹 깨자.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거죠. 호신샘 같은 경우에는 12년 주기로 지지에 신금이 들어올 때마다 해인압이 풀려. 해인압이 풀려. 내가 이게 지지에 신금 들어온 그 옛날에 병신년의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병신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여기저기 동호회 단체 2중 3중으로 서로 연계를 맺고 있어서 웬만해서 한두 개 화합이 풀리더라도 뭐 여기 아니면 나 여기에 기대면 되지 여기 아니면 저기에 기대야 되는데 그때 인신충이 벌어졌을 때 모든 동호회 단체에서 모두 탈퇴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교류를 해주고 나를 지원하고 후원해주는 사람들과 다 끊어졌어. 내가 병신년에 병화를 써가지고 재주를 좀 보여주고 사주 상담을 시작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상담이 그냥 한꺼번에 그때는 제가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이메일 상담을 했어요.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을 되게 뭐 10장짜리 리포트를 써줬었는데 갑자기 50몇 건이 한 2, 3일 사이에 우르르 들어온 거야. 50몇 건의 의뢰가.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 한 5명 해주고 45명은 왜 일주일이나 됐는데 안 쓰는 겁니까? 제가 죄송한데 하루에 한 개밖에 못 합니다. 지금 50건이 들어온 데다가 오늘도 10건, 20건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내가 최장 한 200건을 받았을 거야. 200건인가를 받고 내가 20명 사주 봐주고 180명 다시 환불해줬어. 그 환불해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 매장당했어요. 사기꾼으로. 매장당했어. 그래서 가입했던 그 동호회들에서 사기꾼 소리 듣고 쫓겨났어.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기존에 나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하고 다 풀렸어. 다 끊어졌어. 그때 내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돈이 너무 어려워서 빚 받으러 나한테 돈 줘야 되는 사람한테 빚 받으러 갔다가 빚은 안 갚고 외제차를 몰고 달리길래 화가 나가지고 못된 짓을 했어. 그 차에다가. 근데 고발을 당했어. 이제는 빚을 받기는커녕 그 외제차를 1,000만 원 단위로 더 물어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합의해주는 대가로 돈도 못 받게 됐어. 이거 완전히 건드리는 일마다 다 깨져. 그래서 믿었던 데 가서 의지 좀 하려고 했더니 다 깨져. 심지어는 우리 사부님 집에 가서 의탁을 했는데 이따가 한 달 만에 또 나올 일이 생겼어. 나가! 이런 일이 생겼어. 한 달 동안 사부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명리 공부하시고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차저차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집에 친인척이 또 그 사부님 집에 여동생이 같이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기면서 뭐 나이 비슷한 남자 여자가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야, 너 미안하지만 나가야겠다. 죄송합니다. 나올 일이 생겼어. 길바닥에 나앉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후에 또 저기 무신년이 오는데 나 지금 불안해. 몇 년 후에 무신년이 오면 나 외국에라도 좀 나가 있든가 어디 산에 좀 가 있든가 제주도에서 한 몇 달 살다 오든가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때는 뭐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죠. 자, 이 해인합이 신금을 만나면은 해인합이 결속을 강화시키지만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탕 하고 해인합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돼. 이 풀렸던 해인합은 언제 다시 연결이 될까? 지지에서 해수가 들어오거나 임목이 들어올 때 다시 연결이 되죠. 제가 그래서 이후에 무술년 지나서 기해년이 됐을 때 끊어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후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감성적 비유. 해인합의 직업적 특성. 해인합의 역마죠. 둘 다 해수나 임목은 광역적 역마예요. 사화도 그렇고 신금도 있고 생지들은 광역적 역마 기운으로 봅니다. 자, 이리저리 뭔가를 벌리고 시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해인합의 역마적 기운은 다음과 같은 직업에 유리합니다. 역마성을 살리고 있으니까 뭐 여행, 항공, 자동차, 통신, 전기, 전자, 기자, 특파원, 뭐 영업 비즈니스 같은 것도 되겠죠. 뭐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그리고 토스트도 이동하면서 팔면 좋겠죠. 그렇죠? 나는 이 생쥐끼리의 생합을 꼭 그 밀리터리로 비유하자면은 공중 급유기가 날아가는 비행기에 급유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지금 나 바빠요. 어디 가야 돼요. 야, 나도 바빠. 그러면 야, 너 나 생해줘야 되잖아. 알았어. 내가 날아가면서 생해줄게. 그럼 뭐죠? 그러면 이동 정비소 같은 거 있죠. 고장난 차를 정비사가 찾아가서 긴급 수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 쫓아가서 내가 막 해결을 해준다든가, 뭐 토스트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고 어디서 축제한다 그러면 글로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이렇게 생쥐끼리 서로 지원해주는 뭐 긴급 출동 서비스, 뭐 해외에서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해주신, 뭐 AS 집 고장 나면 우리가 출동해 드림, 뭐 이런 형태들에서 많이 유리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20대 때는 캠프 수련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부업으로 이제 출장 이벤트를 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캠프파이어를 초중고 학교에서 해준다든가, 또는 어떤 학교가 수학여행을 경주를 가거나 설악산으로 가면 우리가 행사팀을 설악산이나 경주로 파견해가지고 그곳에서 뭐 캠프파이어라든가 각종 축제 행사를 진행을 해준다든가, 뭐 대학 축제가 있으면 가서 뭐 사회를 보고 진행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했었던 일이에요. 자, 이동성과 관련된 직업들, 뭐 다음에 지식 정보 분야, 예, 교육, 정보기술, 뭐 종교 철학 이런 것도 되죠. 기술 및 생산 직업, 뭐 의료, 생산, 제조, 뭐 이런 거, 요식업, 뭐 이런 것들도 해인합의 요소인데, 어쨌든 역마성을 좀 많이 띠면서 움직이면서 돕고 움직이면서 도움받는,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도움받는 어떤 그런 형태들에서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성적 비유는 이렇게 보죠. 뭐 해수에게 임목은 이게 이제 노래 제목이죠. 노래 제목. 노래 제목에 있는데,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든 것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뭐를 하는 그 남자, 그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주니까 떠나는 그 여자, 뭐 그 남자. 나는 해인합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죠. 임목이 이제 화까지 달성을 하면 이제 해수한테는 이 풍성한 그 화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결과물이. 자, 이는 해수가 임목에게 생명력을 제공하지만 결국 임목이 독립하여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해인합은 수생목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주는 케이스도 있겠죠. 사주에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꼭 일정 퍼센트로 내가 수생목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니까 그놈이 떠났어요 하는 일도 경험할 거고, 누군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휙 떠났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중간이 이제 겹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20대 때는 모든 것을 다 주니까 그놈이 떠났는데 40대가 되니까 그놈이 다 줬는데 내가 떠날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해인합은 이거야. 주고 나서 대가 바라지 말아야 해요. 해인합은 주고 나서 그 임목이 스스로 독립하여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넌 나 없으면 안 돼, 넌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돼, 넌 반드시 내 도움을 받아야 돼 하면서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해인합을 가진 사람이 부모인데 자식을 그렇게 대하거나, 또는 내가 자식인데 부모로부터 그렇게 받았거나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돌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분 요구하지 말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의시된다 그러나? 뭐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생색낸다 그러지. 뭐 도와주고 생색내면은 가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기분 더 나쁘지.
야,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쁘잖아. 아씨,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걸. 막 이런 느낌. 그 영화 중에 비스티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무슨 배우 있는데, 그 유명한 하씨 배우 있죠. 남자. 하정우가 쓰레기로 나오는 영화예요. 개쓰레기로. 하정우가 비스티 보이스에서 그 남창으로 나와요. 이걸 호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를 상대하는 남자 제비. 아니 뭐 무슨 말이 있던데 선수라 그래 선수. 그래서 이제 호빠 맞아. 호빠 선수예요. 하정우가 그래서 그 영화가 비스티 보이스라는 영화가 그 호빠 세계의 남자들의 삶을 그 비추는 아주 적나라하게 비추는 영화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누구죠? 그 주먹수는 그 마동석 씨가 사채업자로 나와서 막 하정우를 두들겨 패. 돈 갚아 이놈아! 그러니까 이제 두들겨 맞은 하정우가 어떻게든 빨리 돈 있는 여자를 꼬셔 물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돈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여자한테 야 결혼하자. 근데 내가 당장 너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하거든. 빨리 2천만 원만 주면 내 당장 결혼할게. 그러니까 여자가 막 차 팔고 적금 깨가지고 2천만 원을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마동석한테 돈을 갚어.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가 우리 언제 합칠까? 내가 언제 너네 집에 들어갈까? 근데 이미 하정우는 다른 여자랑 이미 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질척거리지 마.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나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거야. 기다리라고. 그러다가 3일째 가서 매달리니까 에이 꺼져버려. 해가지고 여자를 두들겨 패. 진짜 쓰레기죠.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와 하정우가 이렇게 나쁜 놈일 줄이야.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의 일종의 뭐 영화인데 아니 내가 왜 해이남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도와주고 생색도 내지 말고 누구 도와주고 우리 파하자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래야 돼. 예,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받기도 하고 가해자도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자, 아무튼 사주에서 그 오행 기운 중에서 정하면은 어떤 오행이 좀 더 많냐 하면은 보통은 수죠, 수. 보통 건조한 사주보다는 축축한 사주를 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축축한 사주의 상징이 뭐야? 수가 개입된 합이잖아. 수가 개입된 합. 수가 개입된 합의 대표적인 애들은 뭐 해묘미도 있겠지만 뭐 해인합 같은 경우도 일종의 수가 개입된 합이죠. 자축합, 해인합 이런 경우가 지금 수가 개입되어 있는 어떤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 자체가 정이고 연결인데 거기에 또 오행상으로도 더 그 축축한 역할을 잘하는 해가 붙으면 그 사람은 좀 뭐 정이 많다. 뭐 이거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다뤄야 되는 거죠. 잘 다뤄야 되는 거. 이게 합이 많이 걸렸는데 자칫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좀 해달라, 나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자기 주머니 지금 개털 났는데 지금 도와줄 수도 있잖아. 자기 가지고 굶을 수도 있잖아 지금. 뭐 가끔 그 무슨 나쁜 놈들이 누군가를 이용해 먹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하게 남은 단돈 100만 원을 갖다가 막 사기쳐가지고 갖고 오는데 정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막 이런 형태로 몰고 가는 뭐 그런 상대의 정을 이용해요. 뭐 그 사람의 금전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정이 많은데 합까지 걸려 있으면 사기를 잘 당할 수도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점을 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우리 샘플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사주에서 해인합이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해요. 요 다양한 사례들. 십성 중에서 정하면은 또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게 뭘까? 정하면 십성 중에 한 2개 정도 꼽으면 십성 중에서. 그치, 식신상관, 퍼준다, 베푼다. 그리고 또 인성. 그래서 이 해인합이 식신상관 정인 편인으로 걸리면 더더욱 정이 많이 붙어요. 이렇게 보면 돼. 이 나네. 간목 같은 경우에 요 해수 많죠. 제가 그래서 이 정 공격에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제 안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남의 부탁 들어주다가 내 일을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다 결국은 못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20대 때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홈페이지 만들려면 3일 밤, 4일 밤을 새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닌 줄 알고 야, 내 홈페이지도 만들어줘, 내 홈페이지도 만들어줘 해서 한 대여섯 개 알았어. 그냥 정으로 만들어줄게 했다가 결국은 낑낑대고 한 달 후에 나 미안한데 도저히 바빠가지고 너 걸 못 만들겠다. 아, 그럼 진즉 얘기하지. 그러면 내가 업체에 맡겼을 텐데 너 때문에 나 기회를 날렸잖아. 너 물어내.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속이 상하죠, 이제. 나는 그냥 그 공짜 너 이거 돈 주고 만들면 200만 원인데 내가 그냥 만들면은 나는 공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안해서 그런 일로 사람들과 관계 틀어지는 일들이 이게 파가 난 거지, 파. 관계 틀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내 안에서 냉정한 애를 하나 만들어낸 거야. 냉정한 애. 냉정한 애가 지금부터 모든 금전 거래와 뭐고 베풀고 나누고 받고 하는 놈은 요놈한테 다 맡긴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나 강의할 때는 절대 돈 거래나 예약을 안 받아요. 왜? 상담할 때와 강의할 때나 평상시에 나타나는 나는 이 정 때문에 사주 좀 봐주세요. 그냥 공짜로 봐주고 돈을 안 받아, 자꾸. 그러면 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안 되잖아. 나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웠냐면은 모든 돈 거래와 예약은 반드시 문자로만 하시오. 왜? 문자는 얼굴을 안 보잖아. 정이 안 가잖아. 문자로만 하시오, 문자로. 그러면 나는 아주 냉정하게 성금을 넣으셔야 예약을 해드림 하는 냉정한 문자를 보내. 그래서 입금이 딱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내 친절 모드를 발동시켜. 모든 걸 다 해줄게, 이제. 돈 냈구나. 근데 만약에 친절 모드를 처음부터 들이밀면은 돈도 안 들어왔는데 막 다 해줘. 그리고 나중에 나의 아주 심각한 단점이 돈 달란 소리를 못 해요. 돈 달란 소리를 못해, 내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사업 망한 이유도 그 공사 해주고 잔금을 못 받아.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지금 남은 잔금이 2천만 원인데, 잔금을 주셔야 되는데, 10%를 주셔야 되는데, 잘 안 줄라 그래.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러거든. 2, 3년 있다가 AS를 한 2, 3년을 더 해줘야지 내가 막 잔금을 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 잔금이 내 수익인데, 잔금을 못 받는 치명적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 관리를 맡기든가 아니면은 공사는 내가 해주고 관리는 내가 해주지만 금전 재무 관계는 냉정한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거쳐서 하시오. 자, 지금 이 명담제도 내가 혼자 운영해봐. 그럼 내가 아마 여기 있는 수강생들을 저랑 3개월 수업하셨으니까 돈 안 내도 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될까? 좀 있으면 망하겠지. 아마 학원이 절대로 아마 1년 이상 못 갈 거야. 분명히 망할 거야. 분명히. 일은 많은데 왜 수익이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수강 신청이니 뭐 계획이니 뭐 이런 거는 다 원장님께 아니면 저희 스텝한테 전화하세요. 저 수강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스텝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오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지. 이게 안 돼. 저한테는 돈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문자로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정이 많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오랜 세월 겪다 보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내 안에 정이 작동하지 못하게끔 딱 하나 입구에 뭘 하나 걸어야 되겠구나. 냉정하게 돈 거래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맡겨주세요. 시스템을 통과한 사람만 그다음부터 내가 다 퍼주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 때문에 30분 상담해 준다 그래 놓고 1시간 상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1시간 20분 상담해 준다 그래 놓고 2시간 상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이거 사람들 알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건 누구는 1시간 해주고 왜 나는 50분 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 자, 이게 수생목이라서 정도 붙었고 인성까지도 붙어 인성이나 식신이 해인합으로 붙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의 인성으로부터 이쁨받고 지원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갑인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인호술로 갈 수 있게끔 해수가 밀어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사주 되게 괜찮은 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남에게 베푼 만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를 승리해주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기적인 경우도 성질이 안 좋으면 그걸 당연시 여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주의 두 개의 기운은요, 받는 기운도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생하는 기운으로 다 같이 작동을 해요. 다 같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생만 받는 게 아니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앞에 가면은 거기 포장마차 10개가 쫘르륵 서 있는데 그 포장마차 메뉴 다 똑같대. 가격도 똑같고. 다 거기서 우동 팔고 뭐 팔고 메뉴와 똑같은 포장마차가 10개가 있어요. 맛도 비슷해. 사실 뭐 우동이 맛이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 비슷하지. 근데 가다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밤에 한 12시에 내려서 보면 꼭 어느 집에만 손님이 있고 어느 집엔 손님 없는 집이 있어. 뭐 간판이 다른 것도 아닌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포장마차 주인이 합이 잘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특히 인성합으로 걸려 있으면은요, 그냥 왠지 저 집에 가서 밥 먹고 싶고, 저 집에 가서 팔아주고 싶고. 그래서 이 해인합이라는 원거리 합이 걸려 있으면은요, 카페를 내도 무슨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카페 안 내도 어떤 후미진 산속, 뭐 어디 차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곳, 뭐 아니면은 어디 골목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식당인데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호신샘도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 1층에 뭐 타로 상담 해가지고 써붙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원거리의 합인 해인합이 2개로 걸려 있으니까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예약을 받아서 찾아오게 하는 형태로 꼭 그 교통이 정말 후미지지만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으면 꼭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안 다녀도 찾아올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죠. 예를 들어 뭐 타투라든가 예를 들어서 왁싱 같은 거 하는 약간 좀 은밀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막 유리창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하라든가 뭐 오피스텔 5층 이거 막 찾아가야 되잖아. 내가 왁싱했다는 걸 누구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 해도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런 경우 합이 잘 걸려 있으면 손님이 잘 찾아올 수 있는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느낌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해인합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정관을 올린 사람들이고 내가 등락예갑하면서 이들의 정관에 내가 상호 의탁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나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정관적 존재를 을경합도 하면서 해인합도 하게 되니까 이러면 이게 천합지합이라 그래요. 천간에서도 합, 지지에서도 합, 뜻과 기도 만나고 지지의 실체적인 환경도 그러면 나는 요 인목이 잘 되게끔 해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조직의 나의 지지자들이나 조직에 있는 정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되게 해줌으로써 나 역시 든든한 내 지지 기반을 갖겠구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걸 보고 해이나 파니까 얘네들은 곧 헤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해인합은 수시로 이 사람하고 해인합한 다음에 또 저 사람하고는 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하고 해인합을 했더니 또 저 사람하고 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지 그냥 모든 것이 다 파, 또 모든 것이 다 합, 또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사주들은 중간에 신금이 들어올 때 인신충 하게 되면은 인신충하면 누굴 때려요? 얘를 때리지 얘를 때리는 거야. 인목이 얻어맞은 거야 인신충하면. 그럼 인목 입장에서 나한테 헬프를 요청할까 안 할까? 나 좀 살려줘. 나 세무조사 받았어. 나 좀 살려줘. 나 잘리게 생겼어. 나 좀 살려줘. 우리 회사 두동강 나게 생겼어. 우리 회사 뉴스에 났는데 문 닫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모든 걸 다 바쳐 도와주든가 끝내든가. 아, 내가 너 좋아, 너 도와주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해수 입장에서 신금은 나쁜 일이 없어. 금생수잖아. 나한텐 좋은 일이고 얘한테는 안 좋은 일이야. 근데 내가 금생수 해가지고 수생목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냥 아예 넌 그냥 죽어라. 너 죽어도 나는 금생수 받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좋네. 나는 또 다른 인목 찾지.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이제 이기적으로 쓰느냐 공의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기적인 게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의적인 게 유리하죠. 인류의 진화에서 가장 큰 생존력이 당장 뭐 손톱발톱으로 막 상대를 물어뜯고 싸우고 막 칼로 찌르고 하는 걸로 성장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을 도왔더니 나도 도움받게 되더라라는 게 사실 인류가 진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건 나의 인성과 학문인데 사회 조직이 막 나를 돕죠. 그러면 이 해수가 뭐 배우자나 남편이나 직장인 경우에 이 나를 장생시켜주는 인성을 생해주는 평관을 가지고 있죠. 인성은 병화의 지지 기반인데 나의 안정적인 일치의 지지 기반을 생해주는 남자나 직장 조직이나 사회 제도나 부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부모가 될지 뭐 남자가 될지 직장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뭐 부모가 없이 살았는데 그럼 어떤 시설에서 날 도울 거고 이런 해수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키다리 아저씨라는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이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성냥팔이 소녀가 왜 얼어 죽었을까? 이게 안 돼서. 아, 합이 잘 걸렸으면 불쌍한 꼬마가 이렇게 어른 손을 가지고 성냥을 팔고 있으면은 야, 그거 다 해서 얼마야? 그러고 저 3만 원이요. 그럼 10만 원 줬겠지. 아유, 불쌍해라. 야, 너 얼었네. 야, 우리 집 가서 몸 좀 녹여라 했겠지. 아, 근데 걔가 그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었잖아. 이게 뭐야, 지금. 인성을 못 받은 거야. 지금 합이 안 걸린 거야. 합이 안 걸린 거. 아, 근데 이게 합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따라다니면 좋은 거죠. 그러면 나의 인성을 돕겠다고 막 관성이 따라다니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친데레처럼 나의 복지를 챙겨주고 있는 막
직장 조직에 갔더니 군대 상사가 막 나한테 엄하게 여기 와서 죽을 줄 알아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사물함에다가 라면도 넣어주고 알고 봤더니 나 못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걔가 다 이렇게 해서 받아줬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와 같은 거지. 뭐 보이지 않는 키다리 아저씨가 사방팔방에 있는 느낌 뭐 이런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주가 해인합으로 걸려 있어서 아이고 편관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머 내가 편관이라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어우 저 편관이 되게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해? 해수가 억울하겠지. 도와줬더니 막 나를 원망해. 가끔 저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나이 한 50 중반 되시는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제가 결혼하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게 다 남편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잔데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그럼 남편이 생활비는 아우 많이 갖다 줬어요. 그 재산은 제 집이 세 채예요. 건물도 있고요. 뭐 자식은요. 어우 지금 무슨 대학 다니고 있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혹시 뭐 시어머니한테 아유 남편이 알아서 막아줬어요. 제 시댁하고 접촉 없었어요. 뭐 그럼 당신이 한 일은 없어요. 그럼 당신으로 남편으로부터 받기만 했네. 네, 그런데 내가 남편만 아니었어도 내가 커리어 우먼이 돼서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고 뭐도 잘할 수 있고 뭐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능해진 거는 다 남편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억울해? 누가 억울해? 남편이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필히 감사합니다 해수님 해야 되는 사주. 이런 사주는 필히 감사합니다 해수님 해야 되는 거지. 이 해수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그 사람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거. 이게 부모가 될지, 뭐 직장이 될지, 뭐 나를 돕는 보이지 않는 해수가 또 보이지도 않아. 저 수가 밑에 깔려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보통 도움받는 광. 이게 화가 생을 하면은 티가 나거든요. 이게 수가 생을 하면 특히 지지에 깔려서 생을 하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제가 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늘 세상의 모든 해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가 도왔는지 알지도 못해. 내 자리에 오면 막 선물도 있고 그런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주를 한번 봐요. 이 사주는 인성격의 식상을 쓰고 있어서 인중무토가 토출된 사주라서 정인에 기반한 상관격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인성 식상이 강하게 결합된 구조에서는 보통은 교육, 문화, 예술, 물상으로 되게 많이 간단 말입니다. 이분이 학원 강사세요. 학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투자 뭐 이런 거를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저기 뭐죠? 그 망한 건물 이렇게 막 사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경매, 주식 투자,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자, 이 사주를 보면 일지의 정관이 수생목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수생목이 내가 사회의 인성을 생하고 있죠. 이 사회의 인성을. 보통 이런 형태들이 내가 사회를 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학원보다 자기 스펙이 엄청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나온 아무개 박사가 우리 학원에서 요거 강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학원이 덕본 거야, 강사가 덕본 거야? 그지? 별 볼 일 없는 아니야. 그 강사 스펙은 별 볼 일 없는데 학원이 대단해. 예, 그러면 그 학생 그 사람이 돈 번 거죠. 뭐 축구 그냥 동네에서 좀 했는데 명문 구단에 들어갔어. 지금 누가 덕본 거야? 그 사람이 덕본 거죠. 근데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데 뭐 듣보잡 구단에 들어갔어. 그럼 누가 덕본 거야? 그치, 구단이 덕본 거지. 이렇게 되면 누가 덕봐? 이분들이 덕보겠지. 그 다음에 목이 많아, 수가 많아. 목이 많죠. 이런 경우가 자기 명예와 자기 커리어가 소진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소진되는 거. 연예계에서는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상품성을 소진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 관리를 해서 10년, 20년 스타급 연기자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사장이 욕심을 내가지고 그 여배우를 상품성을 소진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벗기 영화에 연속 출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배우가 벗는다고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확 몰렸어. 그 남자들 잘 보는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어. 영화는 안 보고 딱 한 2분 30초만 보는 그런 영화들 있어. 뭐 그런 영화 있어. 기억이 안 나네. 언니나 밉저의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자분이 나왔던 영화. 뭐 황제였나? 뭐 황제를 위하여 난 거기
다 모든 남자들이 그 영화를 다 봤는데 저를 비롯해서 다 봤어요. 그러면 보통은 딴 건 기억 안 나고 중간에 마담과의 정사씬 뭐 이런 것만 이제 아무튼 그런 경우들은 여배우를 소진시키는 경우에 몇 개의 영화에서 그 여배우 혼자 다 했네. 근데 영화는 쓰레기 영화야. 그러면 그 배우 보려고 봤어. 근데 그러고 한 두세 편 찍고 나면은 이제 그 여자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는 보나마나 재미없고 작품성 떨어지는데 여자가 또 몸으로 그냥 손님 끌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레벨이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일종의 상품성 소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사실 이런 경우들이 나의 명예적 소진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무슨 경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학원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학원 가야겠네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런 학원에서밖에 일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이런 경우들도 어차피 수생, 목회에서 사회, 교육, 인성. 이게 제자잖아, 제자. 내가 키우는 제자. 이게 지금 사회를 위아래에서 다 생하고 있죠. 혼자 생합니까? 뒤에 잘난 사람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생하고 있죠. 또 이런 사람이 그 학원 강사로 가면 자기 나온 학교 출신들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소진되면 뒤에 있는 얘네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도 이거 생해 너도 이거 생해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해인 합한 다음에 인호 합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는 형태니까 아무튼 이분은 학원 강사신데 다만 사주가 이걸 상관상진이라 그래요. 상관상진이 뭐냐면 상관이 인성에게 과도하게 눌렸다라는 형태. 생각은 많고 행동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재능은 출중한데 생각만 하다가 활용을 하지 않는다. 공부 스펙 학문은 높은데 하는 일은 그런 거죠. 뉴욕에 가서 무슨 음대를 막 몇 개 나오고 무슨 상도 탔는데 그냥 집에서 피아노 개인 교습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선생님 보면 약간 아까운 느낌들 들잖아요. 이런 경우가 배운 거 많고 자격 빵빵한데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 종종 합니다 같은 경우가 인성이 과도하고 상관이 다소 눌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이 인성은 충분하니까 요 상관을 좀 잘 쓰시오라는 형태도 돼야 되고 보통 그래서 이런 사주는 적당한 삶에 안주하지 마시오도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내 재능을 잘 안 쓴다.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가 없는데도 그 재테크 관련 강의의 재질이 그러니까 본인이 재테크 안 하시고 남 재테크하는 걸 가르쳐 주시죠. 말하는 스타일. 맞습니다. 이론가 있죠. 우리 유튜브에도 그 주식 강의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주식하면 맨날 망하는데 자기가 투자 안 하면 또 주식에 대해서 제일 얘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기가 투자를 하면 잘 안 되고 대신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나누어 주는 거는 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무에 능한 사람이 있고 이론에 능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후반에 딱 그때 인터넷 분위기가 펼쳐졌을 때 빨리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개인 교습을 받았는데 그래서 플래시라고 막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플래시를 배웠어요. 플래시가 엽기 토끼 같은 거 만드는 그 액티브한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 당시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홈페이지가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그거를 배웠어.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본인이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플래시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만든 그 홈페이지는 멋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개인 교습으로 한 2달 정도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그 플래시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자기한테 만들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거를 나한테 넘겨. 나는 그분한테 배웠는데 내가 좀 배우니까 그분보다 더 감각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무에 강한 사람이 있고 이론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이론 계통이나 교육 계통에서 꽤 능력과 수완을 발현할 수 있지만 실무 현장 계통에서는 다소 좀 융통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주도 해인합이 있죠. 이 사주의 해인합은 식신생재가 자신의 숨겨둔 재능인 해수식신이 자신의 금전재물 사업을 자가로 생하고 있는 형태죠. 이건 사회로부터 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를 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셀프로 수생목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잖아요. 이런 경우도 내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찾아서 이걸로 내 금전재물을 식신생재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혼자서도 잘해요.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내 재물을 크게 벌 수 있어요. 어떤 세상을 배경으로 돈을 벌어요? 축토 정인의 사회를 대상으로 돈을 버죠. 교육사업가세요. 이분 교육사업가. 축토 정인, 숨겨진, 음지에 남들 잘 모르는 곳의 학문이죠. 남들 잘 모르는 축축한 곳에. 근데 그곳에는 나와 다른 겁재들이 큰 명예를 가진
거장들이 있는 잘 모르는 축축한 사회를 대상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하여 사업을 펼쳐서 이 축토를 다음 단계인 임묘진으로 양지로 끄집어내고 있죠. 그래서 나도 명예를 얻죠. 이분은 부산에 유명하신 그 역학 그 사업을 하시는 역학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 되시면 다 알만하신 분이죠. 박정화 선생님. 네. 사주대로 잘 살고 계시죠. 잘 활용을 하셨죠. 사실 이제 이런 역학 쪽에 계신 분들이 요 재성을 좀 써주면은 나도 돈 벌고 이 사람과 엮인 사람들도 같이 돈 벌고 하기는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지의 추고 원진이라는 귀문적 어떤 학문의 세계를 내가 이거를 양지의 세계로 목으로 끌어올려서 사업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되고 내 앞에 있는 그 유명하고 잘난 사람들을 활용하고 나도 명예를 갖게 되고 지금 그 박정화 선생님이 혼자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더라? 무슨 학원을 만드셨죠? 온라인 학원을. 온라인 학원에서 맞아요. 청화학술원 그거를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나라의 이 명리학 온라인 교육이 거의 없을 적에 그분이 거의 최초다시피 하셔가지고 그 전국에서 좀 이름 있고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교육을 가르치게끔 하셔서 그렇죠. 저도 10년 전에 명리 공부할 때 저도 그곳에 가서 좀 돈을 내고 저도 뭐 강의를 뭐 배우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런 해인합은 이런 사주를 보면 아 이분이 속정이 있겠구나 그런 거죠. 속정. 사회적 정이 아닌 속정이죠. 이것도 암합이죠. 암합. 암합도 속정이죠. 겉으로 티는 안 되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축토의 세상을 병정으로 막 밝히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남들 잘 모르는 업종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업종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펼치고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박정화 선생님의 학원이 작년 말인가 문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 이유는 수익이 안 돼서. 수익이 안 됐다라는 말은 그 교육 사업으로 돈을 버신 거야, 돈을 쓰신 거야. 사실 돈을 쓰신 거야. 돈을 버신 게 아니라 돈을 쓰신 거야. 자, 이거 누가 덕봐? 이거 누가 덕봐? 겁재가 유명해질 겁재가 덕봐. 나는 그냥 보고 가실 뿐이고 사회에 나와 연관된 겁재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같은 형태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겁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음지 사업을 하여 나도 유명해지는 사람. 이런 경우가 남을 성공시켜 나도 성장하는 사주. 남을 누르고 나만 성장하는 사주가 아닌 겁재들과 함께 관을 공유하는 사주.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제 사주고. 그렇죠? 제 사주. 12시간 태우는 연탄. 그렇죠. 근데 지금 화가 들어왔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이제 뭐 한 5년 걸리고 한 2년 만에 하자. 뭐 이런 형태로 봐야죠. 뭐 다양한 해인합적인 요소들. 뭐 만약에 이게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해인합 해가지고 정관이 내 지지 기반이 돼주면서 내가 재능을 발현할 수 있게끔 돕는 사회적 기관, 조직, 정관, 뭐 배우자 남편도 될 수 있죠. 관인 상생도 해주면서 나의 심리적 지지 기반도 돼주면서 스스로 금생수도 하는 존재가 기토로서 나를 이리저리 제어 컨트롤 해주면서 내가 재능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고 결국은 이 재능이 결국은 나의 인생 후반부에 내 재능을 인목을 을목으로 살짝 변형해서 올려서 내 금전재물 활동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회 같은 존재를 만나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 비슷한 사주 거의 뭐 똑같은 사주라고 봐야 되나 똑같은 날 한나라시에 태어난 사주를 제가 2명을 봤는데 한 명은 저기 뭐죠 장애인 시설 장애인 교정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작가지망생인가 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되게 힘들게 사시다가 뭐 결혼하고 배우자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작가가 되는 학교 뭐 사이버 대학 뭐 이런 데 가셔서 지금 막 데뷔를 지금 준비 중이신 분. 그래서 한 분은 여기 남편인 거고 또 한 분은 여기에 그분이 일하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신 거고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화가 없으신데 대발하시겠네. 내년부터 화가 없으신데 을사적으로 정. 불태울 것 같아요. 살살 해야 되게 불태울 것 같아요. 사오미가 들어오면 오대운에 오세운을 만나게 되면 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사주는 너무 급하게 화를 피울 필요 없죠. 그냥 오래 가면 되지. 진득하게 그냥 짧고 아니야.
저기 얇고 길게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얇고 길게 저는 그렇게 가려고 물이 해요. 많아서 화가 와서 확 불태워도 많이 타진 않잖아요. 아, 이게 약간 물에 쩔어가지고 뭐가 일이 많아지면 게을러서 안 할라 그래. 막 뭐 의뢰가 한 5개 들어오면 아 죄송한데 그냥 하나 할래요. 그렇죠. 자, 오늘 해인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해인압 정이 많다. 수생목이다. 목 위주로 움직이게 된다. 수생목을 해줬으면 목한테 뭘 자꾸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냥 잘 됐으면 감사하다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합과 파가 같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그걸 나쁘다고 보지 마라. 너무 결합됐다고 뭐라고 하지 말자. 결합되면 전용화돼서 잘 쓸 수 있는 관계다. 원거리의 합에서 좀 더 유리하다. 너무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서로를 꼬치꼬치 간섭하고 서로를 속박하려 그러면 에이 파 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그냥 뭐 이게 이제 뭐죠?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활비 대주고 그냥 뭐 모르는 척 누가 안 준 척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은은한 수생목의 합이다.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은 제가 30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